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영어 강사 김대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름방학 동안 공부 잘 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학기를 더 잘 맞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었어요. 여름방학 공부를 잘 해내고 싶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1번. 자, 들어보셨나요? 인성은 체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체력이 너무 떨어졌어, 너무 피곤해, 너무 졸려, 그러면 사실상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짜증도 나고 좀 좋은 인성을 가지고 대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죠. 저는 이게 공부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체력이 떨어져서 피곤하고 지치고 졸리면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체력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체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등산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등산 그림을 가지고 오긴 했는데 사실 등산을 하자는 건 아니고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식사 안 거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식사를 안 거른다라고 하는 게 하루 세 끼를 푸짐하게 먹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래도 먹어야 될 만큼은 좀 먹자. 우리 학생들 공부하다 보면 밥 안 먹고 거르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근데 그러면 체력이 정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어야 될 만큼은 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잘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2번째는 뭐냐면 저는 스트레칭을 좀 권하고 싶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트레칭인데 자면서 몸이 되게 많이 굳잖아요. 내 몸이 뻣뻣해져 있는데 스트레칭을 하면 내 몸에 피가 도는 느낌이 나면서 되게 눈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고 하루를 좀 활기차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분들도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번째 넘어가 볼게요. 자, 생활 패턴 놓치지 말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아마 거의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생활 패턴이라는 게 여름방학 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밤에 유튜브 보고 밤에 게임하면서 잠을 안 자요, 우리 학생들이. 그러지 맙시다. 우리 밤에는 좀 자야 돼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학원도 가고 학교 가시는 분들은 학교도 가고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좀 주도적으로 보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하느라 잠 안 자는 학생들 굉장히 많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자, 게임 성인 돼서도 하셔도 돼요. 대학교 가고 하셔도 돼요. 우리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중고등학생이니까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우선적인 걸 먼저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 나 빼고 다 열공하고 있다 라고 우리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주변에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도 안 하네? 나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쟤 저렇게 열심히 해? 그럼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제가 저만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 지겠는데? 나 밀리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질 수 없다는 마음으로 좀 불태우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나 빼고 다 열공하고 있습니다. 나 빼고 다 열공하고 있으니까 나 지기 싫으면 같이 열공해야 됩니다. 자, 4번째. 방학 생각보다 짧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다? 계획이다. 여름방학 아시죠? 굉장히 짧습니다. 보통 한 3주 내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3주 내외라는 여름방학은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할 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어떤 공부를 하겠다, 어느 정도 분량의 공부를 하겠다, 나는 어떤 단원에 대해서 확실히 내 걸로 만들겠다, 단원은 몇 개 외우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 것과 안 세우는 것이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입장에서 고등학생 기준으로 우리 고등학생분들께서 방학 동안 이렇게는 공부를 하는 게 맞다, 적어도 이렇게 이만큼은 공부를 하는 게 맞다 라고 나름대로 세운 기준인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단어 하루에 60개 정도는 외웠으면 좋겠어요. 학원에서 제공하는 단어장 보면은 하루 과제 분량이 60개인 거 확인할 수 있어요. 60개 혹은 70개 정도 되는데 60개 외우고 다음날 돼서 또 60개를 외우는데 전날 외웠던 거 까먹은 거 겁내지 마세요.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전날 외웠던 거 까먹은 거 괜찮아요. 다음날 외우는 60개에 집중하시고, 자, 또 다음날 됐어. 전날 게 기억 안 나? 괜찮아요. 다음날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머릿속에 누적되어 있는 단어가 분량이 생각보다 적지가 않을 겁니다. 하루에 60개가 적은 양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개가 돼요? 이렇게만 하면 400개가 넘어가죠. 이거에 학원에서 외우는 단어 시험, 학원에서 보는 단어 시험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단어 외우는 분량이 700개, 800개가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공부하는 분량입니다. 이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독해. 하루에 4지문 정도는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누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분들 같은 경우는 구문과 단어에 집중을 한다면 2학년들은 독해, 구문, 모의고사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 3학년들은 모의고사와 독해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아요. 하루에 4지문이라고 하는 거는 4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땡을 말하는 게 아니고 4문제를 풀고 채점한 후에 맞았던 틀렸던 내가 몰랐던 부분을 최대한 없애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어 체크하시고 구문 체크하시고 글 구조가 납득이 안 되면 해설지 참고하시고 학원에 와서 선생님한테 물어도 보시고 하면서 하루에 4지문 정도를 온전히 내 걸로, 이게 포인트예요. 온전히 내 걸로 하루에 4지문을 나는 100% 소화했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됐죠? 듣기 매일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3 학생들 듣기 매일 하셔야 됩니다. 나 듣기 자신 있는데요. 저 모의고사 보면 듣기 뭐 다 맞거나 한두 개밖에 안 틀려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수능 시험장 가면은 또 달라요. 수능 시험장 가면은 정말 막 긴장되고 막 심장도 빨리 뛰고 귀도 윙윙 소리가 나고 막 이러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듣기를 잘한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정말 난 이제 듣기가 너무 쉬워. 난 듣기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어. 다 들리는데 수준까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세요. 다음 거 모의고사 매주 한 회 푸셔야 됩니다. 누구? 전 개인적으로 고3들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조금 욕심 있는 학생들은 매주 모의고사 한 회 정도는 푸시면서 온전히 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회 정도를 푸실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당연히 시간 재놓고 푸시겠죠. 당연히 시간 재놓고 푸시고 듣기까지 같이 70분 내로 하는 건 당연한데 포인트는 뭐냐면 중간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스탑워치 딱 눌러놓고 이제 70분을 재는데 중간에 나 화장실 한번 갔다 올까? 딱 중지 눌러놓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근데 또 문제 풀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잠깐 스탑 눌러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70분 스타트 눌렀으면 70분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70분을 온전하게 문제를 푸시는 데 쓰시는 게 맞습니다. 우리 수능 문제 풀다가 선생님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시간 좀 스탑해 주시겠어요? 이런 거 없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매주 한 회 모의고사 푸는데 시간 온전하게 정해놓고 약간은 불편한 상태에서 푸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좀 이런저런 가벼운 얘기들을 한번 해봤어요. 여름방학 공부할 때 가볍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